안녕하세요, 한국남자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차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BMW M850i예요. 이 차는 이곳 기준으로 4400cc고요 523마력에 제로백이 3.7초로 만들어진 8시리즈 대표 모델입니다. 또한 BMW가 요즘 내세우는 모듈화를 통해서 재탄생된 차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은 4.4 가솔린 엔진에 유럽에만 판매될 예정인 3.0 디젤 엔진 딱 2개만 있고, 현재는 쿠페와 컨버터블이 출시된 상황이고 추후에 그란 쿠페와 M8이 나올 예정이랍니다. 여기에 관련된 상표 등록은 이미 BMW에서 전부 다 마쳤대요. 그러니까 곧 차들이 줄줄이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8시리즈는 이미 30년 전에 출시한 역사가 있죠. 그 당시에는 12기통의 6단 수동 트랜스미션이 달려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었어요. 심지어 BMW로서는 좀 생소한 그 팝업 라이트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생김새가 예전에 BMW의 지금도 최고의 차라고 손꼽는 M1이란 차와 비슷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BMW의 생각과는 다르게 차가 출시되고 그 뒤로 10년 동안 겨우 3만 대 약간 넘게 그 정도밖에 차가 팔리지 않았어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럽게 이 차는 단종되고 말았죠. 그 단종된 지 벌써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2세대 8시리즈가 새로 나온 겁니다. 현재 1세대 8시리즈는 콜렉트카로서의 명성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주행거리가 아주 짧고 순정 부품이 그대로 장착되어 있는 상태가 좋은 8시리즈는 라스베가스 같은데 국제 자동차 억션 시장이 열리는데 거기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팔려나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특별하다고도 볼 수 있는 1세대 8시리즈를 이번에 새로 나온 2세대 8시리즈는 기존 1세대 8시리즈의 감성과 기술력이 들어간 특별한 차는 아니에요. 사실 1세대 8시리즈의 그 추억에다가 기존 6시리즈의 기술력과 어떤 재질을 더 고급화해서 만들어낸 8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모듈화를 통해서 현재 BMW 최신 기술력이 다 집약해서 들어가 있는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어요. X5에도 적용이 되었듯이요. 또 가죽이나 어떤 패브릭 이런 소재를 더 고급화해서 기존 벤츠 S클래스의 쿠페나 렉서스 LC 계열의 차와 경쟁하게 새로 제작된 것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차의 간략한 운전 느낌하고 그 시트 포지션의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차는 손님한테 판매하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긴 주행거리를 운전하지 못했어요. 제가 반드시 추후에 아주 자유롭고 긴 주행거리로 탈 수 있는 차를 꼭 섭외를 해서 이 자동차의 주행 느낌은 꼭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스펙을 보면 꽤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 길이가 4.8m인데 휠 베이스는 2822, 그러니까 M4가 2812거든요. 그러니까 딱 1cm만 길죠, M4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눈으로 보이기에는 커 보이고 어떤 길어 보이고 이런 것들에 비해서 실제 운전해보면 더 민첩하고 자세 제어에 아주 유리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특별한 어떤 피칭이나 롤링도 없었습니다. 더 많은 주행을 해봐야 정확히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 들어서 제가 더 이상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기존의 M4나 M3의 느낌, 아주 단단하고 민첩한 느낌이 8시리즈에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짧은 제 드라이빙의 느낌이고요. 또 시트에 대한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시트만 보면 기본적으로 바닥에 딱 낮게 묻혀있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하지만 운전할 때 주로 보게 되는 계기판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니면 앞에 대시보드의 느낌을 같이 겸비해서 딱 느끼면 상당히 포지션이 아주 낮은 위치에 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 나를 감싸고 있구나 이런 느낌까지 들게 만듭니다. 그런 느낌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백업 어시스턴트를 시연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진을 넣고요. 백업 어시스턴트를 누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차가 핸들과 함께 이렇게 핸들에 노란색 불이, 그림색 불이 들어오고요. 이제 이 소리가 들리면 브레이크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다 왔다는 것이고, 저번에 X5 보여드렸듯이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50m까지 가능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밤이나 아니면 막다른 길에 들어갔을 때 후진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좁은 길도 앞으로 들어가기만 했으면 이 기능을 통해서 후진으로 나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계기판을 보시면 전에 보여드렸던 X5하고 크게 차이점이 없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일종의 모듈화 작업을 진행한 거죠. 위에 M850i라고 써있는 부분 말고는 계기판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픽이나 내비게이션의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저기 이쪽에 X5랑 똑같이 있는 요 센서가 있는데, 요 센서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전자가 갑자기 시선이 떨어지거나 눈을 감거나 이랬을 때 차를 안전하게 스탑시켜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기능의 센서죠. BMW의 모든 차종 중에 고급 옵션에는 저 센서가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똑같이 여기 보시면 기어 시프트 장치 있고요. 핸들 보시면 X5랑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쪽에 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반대는 오디오나 전화 장치용 아니면 음성 명령 장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스위치는 이쪽에 있고요. 각종 라이트 조절 장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미등이라든가 헤드라이트 이런 것들은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양쪽에 P라고 써있는 거는 파킹 라이트로 차가 정지하고 난 다음에 이쪽 부분을 누르면 한쪽에 깜빡이만 켜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메인 모니터 보시면 똑같아요, X5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이쪽은 전화기나 인터넷 관련 메뉴들이 있고요. 이쪽은 내비게이션이고요. 여기는 차에 대한 각종 세팅이나 드라이버 프로파일을 입력할 수 있는 거 있고, 세팅해 보시면 밖에 라이트 보면 이 깜빡이가 이제 살짝 터치했을 때 3번 할 수 있을지 1번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있죠. 예전에는 코딩을 통해서 5번까지도 늘릴 수 있었는데, 요즘 BMW들은 그 코딩이 완벽하게 100%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보면 세이프티 워닝, 스피드 리미트 지정하실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레인 체인지나 이런 핸들을 통해서 차가 신호를 보내주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능은 후진을 할 때 차의 뒤에 사물이나 사람이 갑자기 나올 때 운전자에게 워닝을 주는 기능이에요. GPS를 통한 파노라마 뷰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BMW는 이 기능을 통해서 차의 여러가지 기능이나 상황 대처 능력 등을 키울 예정이라고 해요. 특히 무인 자동차 개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기능들이 속속 차에 추가가 되면서 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피드백을 해서 BMW 측에서 여러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차에게 입력을 시켜주고, 이러므로써 점점 사람보다 차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레인 키핑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에 발생되는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핸들의 떨림 기능의 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거는 라이트 엘리먼트라고, 핸들에 보시면 이 장치가 LED 불이 들어온 장치예요. 똑같이 이렇게 불을 들어오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X5에도 있던 기능이에요.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거는 스포츠 디스플레이랑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컨트롤 패널의 밝기 조절,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나 밝기 조절. 자, 이 메뉴는 도어 액세스 기능, BMW 모든 차에 있는 기능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이죠. 이것도 야간에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 보여드린 X5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았죠. 제가 아직 찍는 초보라 이해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는 더 괜찮은 영상을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컬러가 어떤 종류가 있나 볼까요? 똑같네요. 퍼플, 그린, 블루, 오렌지. 이 브론즈하고 오렌지는 색의 진함과 밝음의 차이 정도인 것 같아요. 컬러가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이거는 온도 조절 장치요. 그리고 이거는 키 버튼 펑션, 문 열림 키를 눌렀을 때 운전석 도어만 열 것이냐 아니면 전체 도어를 열 것이냐, 테일게이트는 테일게이트만 열 것이냐 아니면 테일게이트와 문을 같이 열고 같이 잠글 것이냐, 이거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차가 운전자의 피로도를 체크해서 운전자에게 쉬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운전을 그만하고 커피를 한 잔 마셔라, 이런 사인을 주는 기능이에요. 그 기능을 민감하게 할 것이냐, 기본적인 세팅 상태로 할 것이냐의 선택사항입니다.
네, 뒷자리 공간은 앞에 사람이 탔을 경우를 생각해서 의자를 조정해 놨고요. 이 정도면 어린아이는 충분히 앉을 수 있고, 성인도 그렇게 키가 크지 않으신 분이면 넓이나 발을 놓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근데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으로 저렇게 모양으로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좀 그 부분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엉덩이 부분이 상당히 깊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릎이 많이 올라와서 공간만 몸에 맞으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조 장치를 보시면 크게 다른 건 없어요. 네, 열선 시트, 냉방 시트 있고요. 각종 조절 장치 있고. 이 차는 참고로 대시보드까지 스티칭이 다 들어가 있는 풀 레더가 들어가 있잖아요. 머리노 레더라고. 그래서 차에 타면 아주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다코다 레더나 다른 레더를 선택할 경우는 BMW는 가죽 냄새가 요즘 다 없어졌는데, 이 머리노 레더를 할 경우는 가죽 냄새가 아주 많이 나요. 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헤드라이너는 알칸테라 재질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선바이저는 그리고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네. 이것도 똑같죠? 이 부분도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고, 그 대신 이 차는 룸미러를 프레임리스를 사용했네요. X5는 프레임이 있었는데 이 차는 프레임리스 맞습니다. 아이드라이브 조그 셔틀 그대로고요. 메뉴도 그대로입니다. 자, 지금은 드라이브에 놓은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시동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동으로 P로 바뀌죠. 네, 이 기능은 보여드렸고, 다시 이번에는 N에 놨을 때 N에서 시동을 꺼볼게요. 네, N에서 시동을 꺼도 N에 그대로 있습니다. 5 시리즈보다 작았지만 왠지 무거울 것만 같았고 뒤뚱거릴 것만 같았던 새로 나온 8 시리즈는 제 머릿속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이 차에 대한 기대도 컸고, 과연 BMW는 어떤 모습의 8 시리즈를 만들어내었나 하는 궁금증이 아주 많았던 상황에서 만난 요놈은 5 시리즈, 7 시리즈, 심지어 X5와 같이 똑같은 인포테인먼트에 자동차와 소통하는 법과 똑같아서 정말 모듈화를 통해 잘 만들어진 차라는 것을 느꼈으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지루함이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이 차의 페달을 밟고 핸들을 잡은 곳으로부터 받은 느낌은 지루하거나 다른 BMW와 같은 차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무튼 새로 나온 8 시리즈는 앞으로 기회될 때마다 더 달려보고 더 돌려보고 더 느껴봐야 그 진가를 알 것 같아요. 확실한 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느낄 것 같았던 무거울 것만 같고 뒤뚱거릴 것만 같았던 그런 느낌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과, 앞으로 나올 M8 혹은 그란 쿠페는 더 기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촬영이 끝나고 반납하기 싫었던 최근에 몇 안 되는 차였던 건 분명했어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언제나 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